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측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이런 논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인공지능 사회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고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루다라고 해서 그 챗봇이거든요. 이 챗봇, 한마디로 그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주 만에 75만 명이라는 이 사용자가 이제 가입을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짧은 기간에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바로 외설적이고 편향적인 혐오스러운 이러한 메시지들을 학습을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가 중지됐죠.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좁은 인공지능,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기록,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나 그런 카카오톡의 이런 서비스, 이런 대화 기록들을 갖다가 학습해가지고 그 부분 특정한 어떤 그런 대화 기록 그 영역에 한정해서 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미래에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 초인공지능, 이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요, 이 이루다가 야기했던 것보다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데 바로 이 패턴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또는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학습은 뇌의 이 패턴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기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웹상에는요, 이미 웹의 트래픽의 51%가 바로 이 인간이 아닌 기계와 소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과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기계하고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기계를 제어하고 이 기계에 명령을 내리고 이 기계를 동작시키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인간보다도 인공지능은 훨씬 정확하고요.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동일한 어떤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콜센터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마트의 계산원들,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사들, 택시 기사들이나 버스 기사들, 트럭 기사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인지를 기반으로 한 단순 반복인 작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공지능이 인류의 진화를 이미 초월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한 결과를 과연 그런 결과로 인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인간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을 이제는 던져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습을 통해서만 그 학습의 패턴 인식을 통해서 예측하는 수준인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이 자율의지와 자율성을 갖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 고전적인 전쟁의 무기로는요, 무기를 작동하고 그 무기를 사용했을 때 이 설계자나 제작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 책임의 형태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약 전쟁 무기,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조작해서 사람을 죽이게 했다면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굉장히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조작한 명령을 내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무기를 발사하게 된 경우라면 그 인공지능도 결국은 책임이 있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라는 걸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전쟁 무기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게임처럼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아파치 헬기 조종사는요,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면서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기관총이나 미사일을 민간인에게 쐈던 바로 그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존엄성이 무시된 이 현상은 결국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자동화가 적용됨으로써 좀 더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차가 운행 방향을 만약에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 행인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만약 벽에 부딪혀서 운전자가 죽게 되는 상황이 한다면 이때 자율주행차에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이 설계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람들의 76%는요. 보행자 대신 탑승자 한 명을 희생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도덕적이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공리주의적인 결정인 거죠. 하지만 만약 본인이 그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라고 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된다면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 쪽으로, 자신이 희생되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어떤 설계에 대한 법적 의무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이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 그 설계를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의사결정을 인공지능이 내렸는지 그거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인공지능의 판단 절차의 불투명함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책임 소재를 확정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현재 인공지능의 방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지도학습으로는 바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인식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났을 때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를 현재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기술적인 한계가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 이 과정도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설계하고 제작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단계가 다 책임이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인공지능의 로봇의 법적 지위를 갖다가 이 전자인간이라는 걸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인 거죠. 따라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가 어느 부분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윤리적 요소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편향성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사실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현재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도 전부 라벨링을 해서 학습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의도치 않은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편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공지능 콤파스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는 범죄를 갖다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하면 흑인이나 빈민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범률을 더 높게 판정하는 쪽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런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판정이 나온 것이죠. 인공지능의 개발하고 운영 주체가 결국은 의도적으로 차별한 결과가 나올수록 개입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개발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 과학자인 캐시 오닌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대량살상 무기라는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빅데이터는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불평등하고 불평등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측면이죠.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게 바로 학습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학습 데이터들은 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어떤 개인들의 일상 기록이나 관련된 자료인 경우가 많고요. 바로 이루다도 바로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논란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공지능은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스스로 자유의지와 어떤 자율성을 갖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이 지구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판단해서 인공지능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이 통제 불가능성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예측을 했다면 그 예측이 어떤 예측 결과가 현재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예측 결과를 얻었는지를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각 국가에서 만들고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리적 목적이라든지 준수해야 될 기본권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원칙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 윤리적인 이런 가이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학습시키고 만들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각 나라별로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인공지능이 이 앞으로의 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7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이 데이터라고 뽑히기도 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는 원유인 시대가 바로 도래한 것이죠. 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부를 거머쥔다는 바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도에 벌써 이러다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챗봇을 그 전에 이미 만들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란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새로운 격차,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런 새로운 격차들은 점점점 커질 것이고요.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좀 더 복잡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또는 한 국가나 나라나 조직이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 인공지능이 확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을 인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